꽃대가 올라오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매년 6월, 7월이 되면 꽃대가 올라오는데 북난 대부분의 꽃은 흰색이며 원종으로서 색화가 피는 개체는 몇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위적으로 교잡해서 여러 색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곧 꽃들이 만발하게 될 것이며 온도가 올라가고 건조한 낮보다는 온도가 내려가고 습도가 높아지는 저녁에는 북난 꽃에서 풍기는 북난향으로 베란다 난대를 가까이 하고픈 마음도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꽃대 관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북난 꽃의 종류에 대해서는 앞서 올렸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꽃대가 나오는 곳은 일반 북난들은 대개 축 사이에서 꽃대를 올립니다. 그러나 새엽 계통의 북난 몇몇 종은 천엽 쪽에서 꽃대를 올리기도 합니다. 꽃을 피우기 위한 배양 조건에 대해서 나누면 일반적으로 북난은 통풍이 잘 되고 습도가 맞춰진 곳에서 잘 자라고 번식도 잘합니다. 또한 꽃도 일찍 잘 피우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하지만 건조하게 키우거나 환경이 좋지 않으면 꽃대가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빨리 번식을 하려는 북난 본능 아니겠습니까? 이럴 경우 꽃대가 쉽게 말라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북난은 번식을 위해 꽃을 피우다가도 생존을 위해서 꽃으로 나가는 영양분을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신화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양 조건을 맞추되 북난이 가장 좋아하는 습도와 통풍을 맞추어 성장을 돕는다면 기대하는 꽃을 마음껏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이 너무 좋아도 꽃을 잘 피우고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도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양 조건에 따라서 빨리 필 수도 있고 늦게 필 수도 있습니다. 북난의 화합 분화 시기입니다. 꽃눈이 형성되는 시기는 그 배양 환경과 북난의 건강 상태와 일조량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 정도입니다. 꽃눈을 형성시키려면 이때 약간 마른 듯하게 관수하면 화가 잘 분화됩니다. 그렇지만 북난은 꽃보다는 잎이나 뿌리를 사철에 보고자 하는 경향이 크므로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화합 분화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편입니다. 신경을 쓰지 않아도 북난은 때가 되면 꽃눈을 만들고 신화도 형성합니다.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원래 꽃이 많이 폈다면 다음 해에는 신화가 더 적게 나오거나 꽃이 덜 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북난의 꽃눈 형성은 주로 가을에 이루어지며 겨울을 지나 6월경에 꽃이 핍니다. 가을에 조금 건조하게 기르시고 인산 함량이 높은 비료를 준다면 화 형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봄에도 화가 형성되기도 하는데 이런 화는 가을에 형성된 경우보다 늦게 핍니다. 겨울에 따뜻하게 관리하면 꽃이 빨리 피게 되며 계절성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꽃이 피지 않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너무 많은 꽃을 피웠기 때문에 올해는 적게 피거나 피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광량이나 시입이 또는 환경이 맞지 않아서 꽃을 피울 만한 영양분의 축적이나 호르몬이 형성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꽃대가 마르는 이유입니다. 높은 온도와 건조한 곳에서는 쉽게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원에서 만개하지 않은 북난을 구입해서 집으로 가져왔는데 집에 와서 기르는데 며칠이 되지 않아서 꽃이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환경의 변화 때문인데 온도가 높고 건조한 곳이라면 환경을 맞춰주거나 오히려 만개한 것을 구입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기를 위한 팬 가까이에 있는 북난의 꽃대는 더 쉽게 마를 수 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므로 다른 곳에 비해 더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꽃이 피었다고 베란다에서 거실이나 매장 같은 곳으로 옮겨놓고 꽃향기를 맡아보려고 했는데 일찍 꽃대가 말라버린 경우를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건조한 곳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북난의 꽃과 향기를 만끽하려면 꽃이 만개할 때까지 환경 조건이 맞는 곳에 두었다가 감상할 때에만 실내로 들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 줄 때 꽃 속에 물이 고여 있어서 마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대로 꽃에 물이 가지 않도록 물주기를 조심하는 것도 좋습니다. 각종 해충의 피해로 꽃대가 마르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응애는 주로 북난 뿌리에 해를 끼치지만 때로는 꽃에도 해를 끼칩니다.
개화될 무렵 봉오리 부분이 갈색으로 변하고 쭈그러지거나 조기에 낙화하면 응애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꽃대를 자르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꽃대로 나가는 영양분을 막아 성장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꽃대가 올라올 때 가만히 보면 잎의 자람도 느리고 뿌리 내림도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대를 잘라버리고 나면 다시 잎도 잘 자라고 뿌리 내림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저도 엽예품이나 꽃가품들은 꽃대를 일찍 잘라버려서 꽃대로 갈 영양분을 잎이나 뿌리 쪽으로 가도록 합니다. 꽃대를 자르는 경우는 자촉 생산을 위해서 자르기도 합니다. 꽃대가 올라오고 꽃이 한두 개 피기 시작할 때 꽃대를 과감히 잘라버리면 그 풍란은 벌레가 꽃 속에 들어와서 수정을 방해했다고 생각하여 신화를 올려서라도 종족을 보존해 보려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꽃대를 자르는 방법은 붙은 매 안쪽에서 나오는 꽃대를 한쪽 손으로 잡고 아래로 살짝 잡아 당기면서 자르게 되면 깔끔하게 잘리게 됩니다. 끝으로 꽃수정과 시방 형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대체로 베란다에서 기르는 풍란은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시방이 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기르는 풍란이라면 한번 시방을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취미이니 인공적으로 수정시켜 발화까지 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풍란 수정을 돕는 매개체들 중에서 벌들은 구조상 꿀을 먹지도 못하고 신운을 건들지도 못하기에 안 된다고 하고 풍란 구조상 박각시 나방이 수정을 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